근데 저희가 좀 살아보잖아요. 네. 보험 깰 일이 많지 들 일이 많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년기로 이렇게 금방 세월이 가잖아요. 네. 돌아보면 10년, 돌아보면 10년이에요. 누가 막 미룬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보장성 보험 같은 거 꼭 지켜라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어르신들 중에는 최근에 우리가 아까 노후파산 말씀하셨죠. 네. 노후파산 아니더라도 저절로 파산처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죠. 하나 질병 또 사고 이 두 가지가 사실 노년기의 최고의 복병이에요. 네, 맞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너무 건강하셨어요. 네. 그런데 딱 떨어져가지고 딱 허리를 다친 거예요. 막상. 꼼짝도 네. 못해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금방 나을 줄 알았던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 7년을 누워 있었는데 아파트 처분했어요. 아유. 그리고 그 아들이 계속 그 병간호를 했는데 김병희 효자 없잖아요. 결국 병원비로 7천만 원이 나왔어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깨지 않았다면 또 보험이 있었다면 이때 그 상황은 굉장히 다를 것이고 네네. 또 나이가 들면 또 이게 간병인도 필요하잖아요. 네. 이 보험의 이 중요성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건데 애들이 클수록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자꾸 보험 깨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초창기에 사람들이 만약에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더 적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어서는 의료비를 많이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은 보통 의료비를 언제 많이 쓰냐면 자기가 죽기 바로 앞두고 자기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70%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노후 준비는 지금 젊어서 보험 드는 것은 젊어서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에 자기 평생 쓰는 의료비의 70%를 쓴다. 네네. 이런 거 꼭 명심하시면 다들 준비. 아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보험회사나 뭐 보험 아주머니들한테 연락을 제일 많이 네. 받았던 건 20대에서 30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난 별로 안 아프거든요. 심지어 의료보험을 내는데 병원을 안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운 생각에 한 30대에서 40대 초반에 다 깨요. 네. 근데 이제 5, 60대가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네. 하다 보면 이때부터 아, 내가 그때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이 네, 아닌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프니까 중년 노년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요. 자, 어머님들이 또 이제 보험과 관련된 댓글들 네.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네. 보도록 할까요? 자, 종철 씨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제가 종신보험, 암보험, 변액보험, 실비보험 가입 중입니다. 네. 많이 드셨네요. 네. 보험료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운데 해약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좋은 마음이 방법이 아주-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제도는 뭐냐면은 부분 해약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 사망률을 기초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네. 주구락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져요. 아.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가입한 것보다는 지금 가입하는 게 당연히 보험료가 더 비싸겠죠. 비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뭐냐면 아깝지만 부분만 해약하는 겁니다. 감액제도라고 그래서 네. 뭐냐면 내가 한 100만 원 보장받기로 했는데 50%만 부분 해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장 50만 원만 받는 거죠. 네. 그렇지만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험회사는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를 해약할 때 나오는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약 환급금 내서 대출받는 것을 약관 대출이라고 그러는데 약관 그 약관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네. 순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해를 적게 보는 손해를 적게 보는 것부터 해약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보장성을 끝까지 남겨가는 방식으로 아, 보장성. 손해 적게 보면서 보장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뭐 저축성 보험 순서를 정하자면 두 번째 연금 보험, 세 번째는 보장성 보험. 근데 보장성 보험도 다 했는데 그래도 돈이 없다.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셔야 되는 것은 실비보험. 실비보험. 보험을 꼭 네, 네.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실비보험. 아니 오늘 당장 가서 전화 한번 돌려야 되겠어요. 나 뭐가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약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각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을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한 보험 중에는 우리가 종합검진 받다 보게 되면 그 대장 용종이라든가 네. 위 용종 네.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험금이 나와요. 어떤 그러니까 종합검진 때 없어도 수술한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수술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 옛날에 그 가입한 상품들 한번 쫙 보시면서 그런 거 보시고요. 두 번째 보장성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치료비나 사망금이 높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즘은 뭐 암만 예를 들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 같은 거 걸리시면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생활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비가 많은 걸 가입하셔야 돼요. 진단비가 많은 걸로.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약관을 쭉 보신 다음에 내가 가입한 상품 중에 그 진단비가 얼마나 되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옛날 상품들 중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용종 같은 것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수술 특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보험 예약할 때도요. 보험사하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냥 뭐 진짜 예약을 원하십니까? 한 3번은 물어보지만 지금처럼 이거 해야시키는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희가 꼼꼼히 챙겨야 그렇죠. 되는 우리 책임이고 우리 권리니까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이 비쌀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나요? 당연하죠. 이제 집값이 비싸서 네. 많이 받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아. 9억 원 이하. 9억 9억 원 원 이하. 이하. 네, 9억 원 이것도 이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보험도 노후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오늘 또 새롭게 알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장성 보험은 최대한 끝까지 좀 남겨놓도록 네. 하자. 예. 그리고 기왕에 젊어서 들었던 거라면 쉽게 확 깨지 마시고 예. 길게 들었던 기간이 길어야 그만큼 보장이 잘 되니까 그거는 좀 지키도록 한번 예. 노력해보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부터 제대로 노후 준비하기 그 세 번째.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인데요. 예. 알려주세요. 흔히 이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의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건강, 돈, 그다음에 인간관계. 네. 오, 인간관계 요 세 중요하죠. 가지를 아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2의 직업.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냐면 건강합니다. 그렇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돈도 벌잖아요. 생기죠.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현금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가치가 갖습니다. 만약 은행 예금이 1.2%로 가정을 해보게 되면 네. 10억을 은행에 맡기면 내가 1,2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100만 원씩 거잖아요. 받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100만 원 받는 제2의 직업이 있으면 재산 10억 갖고 있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든든해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업 이게 있어야 뭐냐면 될것 같아요. 금리가 아주 낮아질수록 네네. 나이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노후 준비란 건 뭐냐면 연금으로 일부를 받고 내가 일을 해서 저희가 표현할 때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연금에서 일부, 네. 일에서 일부를 받아서 네. 두 가지를 겸하는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니까 꼭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딱 이렇게 4글자로 요약하자면 평생현역이다. 네, 평생현역으로 계속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인데 네. 실질적으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유행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3초땡 이런 거 아시죠? 뭐예요? 30대 초반이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퇴직해야 된다. 아. 3초땡 그다음에 뭐 그 또 뭐 있죠? 우리 뭐 사후정 뭐 이런 거 네, 있죠. 사후정. 45세 정년 예. 뭐 5, 6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건 그만큼 고용 불안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깜짝 놀랄 게 제가 사이버대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학교도 그렇고 사이버대에 정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아. 왜냐하면 사이버대가 자격증 중심으로 많이 돌아가고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서 무슨 학위나 이런 것들을 다 주지만 네. 제2의 직업을 위해서 찾아오는 연령대가 30대, 40, 요새 20대도 많이 들어오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도 뭐 줄어든다 고민도 많지만 이렇게 저희 같이 뭐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뭐 사회복지 쪽이나 보육교사 이쪽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제2의 삶을 그렇죠. 꾸려보겠다. 네.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아 내가 정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예. 하고 또 투자를 그렇죠. 하고 계신다는 걸 그럼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는 계속 들어보니까, 뭐,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연금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려면, 네.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죠. 네, 건강이 최고의 그럼요. 재테크고, 노후 관리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외로우세요. 예. 일을 안 하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또 건강이 또 뒷받침돼야지만 맞아요. 친구도 만나러 놀러 그렇죠. 다니시니까 제3의 직업, 제2의 직업을 예. 갖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해 보시는 거는 너무나 그 내 앞으로의 노후 관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네. 자식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가 그럼요. 또 내가 행복해야 그치. 자식도 마음 편하게 살아요. 아유, 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죠? 동감이 일세해. 네. 이신전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서로 너무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네. 자, 오늘부터라도 저희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노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네, 실시간 투표 결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투표 지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다. 그렇죠. 네, 결과 보기. 봐주세요. 야, 투표가 종료됐는데요. 네네. 내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 것은 자, 1위는 야, 이거 박빙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3번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아. 106표가 나왔고요. 역시. 네. 높은 물가가 105표가 나왔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낮은 낮은 소득 소득. 77표 나왔네요. 네. 뼈 물가. 어머님들께서 이제 막 올려주신 댓글 중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뭐 연금, 뭐 노란 우산 공제 다 좋은데 꿈 같은 얘기네요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연금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저축하기가 요즘 너무 힘든 세상이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1등을 차지한 게 바로 자녀 교육인데, 예. 우리가 뭐 누누이 방송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그 사교육비, 네. 정말 내 아이들 번듯하게 지금 당장 친구들하고 똑같은 학원 보내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이 생각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거기에만 예. 집중하고 아니, 있는 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그 학원비만 이렇게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금으로 넣잖아요. 우리 죽기 싫을 거야. 아마. 영생하고 눈이 싶을 거야. 눈이 안 맞아. 감기는 눈이 거. 안 감기는 거지. 눈을 뜨고 있을걸? 계속? 아, 네. 어떻게든? 자, 그럼요. 우리가 진짜 이 노후 준비를 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사교육비 얘기인데 네. 흔히 뭐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은 영화관에서 서서 영화 보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서서 보니까 다 서서 보는 거야 뒤에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또 예, 일어나는 처음부터 거. 앉아서 봤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누군가 일어나서 보니까 맨 앞 사람이. 그렇죠. 그걸 책에서 봤어요? 예, 책에서 봤어요. 사람이 독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 사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쉽진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철학을 가지시고 그래요. 네네.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맞아요. 저는 사교육 좀만 다이어트해도 저는 충분히 노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니 해도 비교를 하지 마. 맞아요. 옆집 애가 뭐 했고 저 집 애가 뭐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아이를 키우는 건데 맞아요. 내 아이는 내 네. 방식대로 키우는 게 맞다고. 아니 그리고 그래야죠. 딱 봐도 내 아이는 피아노 못 치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 아니 얘는 별로 음악에 자질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내 아이를 10년 피아노를 시켜. 네. 그렇죠. 그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네. 저 보세요. 지금 못 치잖아요. 내가 10년 동안 배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뭐 이게 들어간 학원비로 하면 애들 다 원래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전 국민이 하버드를 가야 돼.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보면 애들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사교육을 시켰을 때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막상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잖아요. 네. 오히려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애들한테 학업 스트레스만 가중시키지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크게 기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교육은 EBS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뭐 돈으로 설명을 야. 드리면 네. 최소한 뭐 자기 수입이 한 20%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네. 그게 적합할 것 같고요. 유명한 철학자 얘기입니다. 네. 아까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교만 안 하면 사교육비 적게 쓰실 거거든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요. 진짜 그것도 역시 책에서 봤다. 예, 책에서 봤습니다. 역시 대단하신 아니 이 정말. 비교하는 게 결국은 돈도 네. 들어가지만 그렇죠. 내 마음도 편하게 네, 맞습니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내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걔가 안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정말 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 상황을 좀 봤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노후 관리 세 가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연금, 그리고 보험. 그리고 제3의 직업. 직업. 뭐 네. 직업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엄청나게 번듯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도 예. 진짜 집안에서 소일거리로 하는 것부터 예, 맞습니다. 정말 10,000원, 20,000원부터 예. 쌓아가는 것부터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뭔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네. 바로 지금 오늘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요. 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요새는 보니까 100살이 아니고 150살까지 산대요. 150살까지 사는데 그중에 우리가 건강하게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별일 없다가 65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결국 아프고 힘들고 제대로 이거저거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우리 연금 문제도 그렇고 뭐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새로운 이제 2, 3의 직업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어디쯤 서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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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내가 내 손주한테까지도 용돈 줄 수 있게 우리 네.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도 함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얘기 나눴던 댓글창 닫아보겠습니다. 다쳐라 댓글. 짠!
네, 우리 오늘 함께 시작해봐요. 정말 액션해서 노후, 즐거운 노후 함께 네. 만들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라이브 토크 부문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 9시 40분에 여러분 항상 찾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금토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꿈이 아닌 돈을 쫓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 나눌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집안 좀 뽀송뽀송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나도 저기 오늘 뭐라는 말이야.